부자 되는 집터 고르기라고 이제 뭐 본인이라든지 또는 뭐 부모님들이 풍수를 배웠으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집터 고르는 가능하면 좀 더 좋은 집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건데 그러면 이 좋은 집터 고르는 방법들은 어떻게 살펴보는지 잠깐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첫 번째 기본적인 요건으로 배산임수 또는 뭐 전조후고 또는 전차후관 이런 기본적인 이론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배산임수가 뭔지 또는 앞에 향을 가리지 않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조후고가 뭔지 이 전조후고라는 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좋은 터가 있어도 이 좋은 터를 요즘 택지 개발하는 것처럼 평지로 작업을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기울기를 이 산의 기운을 그대로 이용을 해갖고 밑에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낮게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집들은 또 높게 그러면 서로가 겹치지 않고 이 조망권이라든지 또는 일조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자연스러운 배치들을 이런 오래된 촌락이라든지 또는 전통 마을에서는 많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런 고택이라든지 또는 전통 마을에 가시면 학습하신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선조들이 다른 이 공법적인 규제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스스로들 알아서 땅의 기운을 그대로 잘 이해를 하시고 땅의 어떤 깨달음을 충분히 잘 활용했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도 무조건 넓게만 짓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갈 때는 좀 좁은 듯한 그리고 집 마당을 통하면 이렇게 넓게 보이는 이 풍수용어로는 전차후관이라고 하는데 이 전차후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공부라든지 또는 사진을 보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아시면 본인들이 집 유형도 어떤 것들이 훨씬 더 나은 집인지 또는 좋은 집인지 그리고 집토 네모난 집이 더 좋은지 아니면 삼각형도 괜찮은지 또는 뭐 다각형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집 형태 모양이 가지고 있는 모양에 따라서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들도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다르게 나타나는 기운들이 혹시 나한테 나쁘면 어떻게 처방하면 좋은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조님들이 나쁜 기운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또 대체하는 방법 풍수용어로는 비보풍수라고 했습니다. 비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에서도 이게 나쁜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시는데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차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제 10주차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용이란 뭔지, 이 물하고 산하고가 풍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앞에 음양오행 배운 것에 따라서 산형이라든지 또는 물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운들은 산에서 내려온 이 용의 기운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그리고 물에서 나타나는 기운들은 어떤 건지 라고 10주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용에 나타나는 기운들이 어떤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을 이렇게 용의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갖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피곤하고 병든 이런 용의 모습으로 요즘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국토 개발을 위해서 뭐 길을 내기 위한다든지 또는 도시가 들어서기 위해서 산을 많이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양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로 이 땅을 개발하는 또는 이용만 해먹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것들은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후손한테 물려줄 때는 좀 더 좋은 토양 내지는 산과 물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산을 대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에 관련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이 왜 용이라고 불려지는지 이런 이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산의 모습들이 워낙 이
변화막측하고 또는 웅장한 또는 유장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산으로 불린다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산이란 것은 풍수에서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동물로 또는 식물로 많이 비유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천태만상 또는 변화막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변화막측하는 방법들도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이론들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산에 대해서 또는 용에 대해서 아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물에 대해서 접근하시게 되는데요. 다음 추천을 잠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용도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재물을 실어다 주는 물, 이 물줄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물은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 물줄기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풍수에서는 이 물줄기를 재물, 돈하고 비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 건지 또는 어디에 가는 게 좋은 건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들이 쭉 내려왔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가운데 지금 호수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산들이 기운을 갖고 내려오면 이렇게 물을 만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 만나는 이런 자리에 좋은 기운이 내재된다고 이해하는데, 이런 물줄기하고 산줄기가 그러면 물이라는 움직이는 양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이 음하고,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만나야지만이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야 자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산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물하고 움직이지 않는 산인, 음양이 만나야 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산과 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좀 더 나은 그런 좋은 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럼 이 물줄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들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형들에 따라서 뭐 피해야 되는 것 또는 어떤 것들이 좋은지 이런 물줄기에 대해서 한번 크게 몇 가지 유형도 나타난 것들을 알아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지도를 보면 명당이 보인다. 지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산 등성이 이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형도를 보면 충분히 산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산의 모양새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지도에 관련된 것을 잘 습득을 하시면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지형도를 통해서 본인이 찾고자 자리를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14주차에서는 주로 뭐를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지형도라는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이 지형도를 통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연필로 이렇게 연하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좀 더 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능선에 따라서 지금 선을 쭉 적색으로 표시했는 부분이고요. 이 적색으로 표시했는 부분들을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선을 잇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나타난 산의 형세에 따라서 내려왔는 기운하고 지금 윗부분에 동그라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가 형성되는 그런 것들 나타내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런 지형도에 관련된 또는 인터넷을 통한 구글이라든지 또는 다음 네이버에서 통한 이 제공을 정보 공개 내지는 제공해주는 이런 지형도의 위성 사진을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찾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을 가지고 풍수에서는 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산도 모양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산에 관련되는 이름이라든지 또는 이 강에 관련되는 이렇게 이름이 보이고요. 그러면 풍수에서 앞에서 배웠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수가 지금 이렇게는 한문으로 지금 이렇게 적혀 있고요. 보편적으로 산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위쪽이 이렇게 물줄기의 어떤 근원이 되는 득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이 처음 생겨서 득수돼서 그리고 물이 이렇게 합쳐서 결이 돼서 이렇게 거수로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산도 그림이 이런 지형도라든지 또는 위성 사진에서도 그대로 잡히고 있는지, 그러면 산도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지형도라든지 또는 위성 사진에서도 나타나는지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는 위성 사진에서 지금 오려왔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위성 사진에서 나타나고 있는 앞에 산도 모양 그대로 아주 간단하게 잠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가운데 줄로 지금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리고 임의대로 이제 보이는 대로만 표시하면 뭐 이렇게 백호줄기라든지 또는 청룡줄기가 지금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서 보셨는 산도하고 그리고 산이 내려왔는 기운하고 앞쪽으로 지금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물이 아까 득수가 돼서 낙동강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물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선조들이 그렸는 산도 그림하고 이런 실제 어떤 위성 사진하고 많이 흡사 내지는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조님들이 남겨놓은 지혜라든지 또는 이런 풍수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산에 올라와서 지형도대로 내려받는 사진인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앞에서 보셨는 지형도를 가지고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지형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위성에서 잡혀있는 사진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 산줄기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백호줄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리고 앞쪽으로 지금 모래사장하고 연결된 이렇게 낙동강이 지금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셨는 산도 그림하고 위성에서 본인이 보고 체크했는 자리하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 사진에서처럼 실제 그런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실제 현장에 가고 확인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